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학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수학감소 보험금. 이제 논작물 수학감소 벼 포함해서 이건 좀 중요해요. 이제 이제 논작물에서는 벼가 가장 중요해요. 벼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감소 보험금 산출을 위한 조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거든요. 수량 요소 조사는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고 표본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 산출하는 거,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량 요소 조사 있잖아요. 여기 조사는 벼만 해당돼요. 벼만 특별히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포기당 이삭수와 이제 이삭당 나랄수를 조사해서 요걸로 수확량 산출해갖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건데, 이전에 한 2, 3년 전에는 이게 수량 요소 조사가 주였는데, 지금은 수량 요소 조사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표본 조사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간간히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 산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간간히 나오니까 요것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자, 이게 여기 벼에서 세 가지 동시 조사했을 때의 그 적용수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용수시는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전수조사 원칙이고 표본 조사하고 그다음에 수량 요소 조사 요런 순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피해율에 상관없이 만약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하고 수량조사를 다 실시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전수조사로 한 거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적용해요. 전수조사. 이쪽에 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했다. 그러면 전수조사 적용하고 표본조사하고 수량조사를 두 개만 실시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험금 계산해갖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요렇게.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게 세 개 다 주어놓고 피해율 정해갖고 보험금 지급하는 거 간간히 한번 나와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전수조사 피해율이 70%고, 표본조사 피해율이 80%고, 수량조사 피해율이 90%다. 이래도 전수조사 정해하니까 피해율은 있잖아요. 70% 적용한 걸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높은 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거 피해율 적용한다는 거예요. 표본조사하고 수량조사 조사 두 개 동시에 했으면은 표본조사 거 피해율로 해서 보험금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시험에 간간히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조사 산출 때 피해율 나오고 보험금 지급 있잖아요. 세 가지 동시 조사했다.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전수조사 피해율 거 갖다가 보험금 구해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벼등 논작물 수확감소 보험금 계산 방법은 이제 수확량 산정만 딱 하면 돼요. 수확량 산정을 하면 그 밑에는 다 똑같거든요. 수확량 산정은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해서 수확량 산정하고, 여기는 벼만 해당돼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 전수조사 방법으로 수확량을 산정하는 그 방법이 이제 벼는 세 가지고, 논작물하고 밀하고 보리 있잖아요. 밀하고 보리는 표본 조사하고 전수조사만 해요. 밀하고 보리는. 요렇게. 여기 위에서 하나 더 설명하면 세 가지 동시인데, 밀하고 보리 있잖아요.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두 개를 다 했으면, 밀, 보리도 전수조사만 적용하면 돼요. 밀하고 보리는 수량요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수확량 산정은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이게 수량요소 조사는 벼만 해당되는 거, 표본조사, 전수조사 있잖아요.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셋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 동시에 다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있잖아요. 수확량 차이. 이 차이 중에서 계약자 기책 사유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로 평수 및병으로 가면 되고, 평년도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빼고 평년 수확량 나눠주면 되거든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다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 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논작물이나 밭작물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확량만 정확히 산출을 하면은 그 뒤때부터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보험금 계산하는 절차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 근데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건 병해충이 있고 잡초로 있고요. 잡초로 수확이 감소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초자나 잡초라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미비했을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해충이나 미보상이나 병해충이나 잡초 있잖아요.
통상용 활동 미비할 때 이제 저기 미부상 비율을 잡는데 그걸로 이제 수학이 감소했을 때게. 근데 배에서 병해충은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니까 특약 병해충 특약 미가입한 경우나 미가입한 경우 병해충이 왔을 때는 미부상 비율을 잡아야 돼요. 이제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도 7종 이하의 병해충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7종 이하 7가지만 보상을 하는데 이 이하의 병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미부상 비율을 적용을 해야 돼요. 미부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나 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에서 병해충이 이제 흰님반응병이 왔다. 근데 병해충 특약 가입 안 했을 경우는 흰님반응병은 말하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수학 감소 부분은 미부상 비율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 특약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도 7종 이하일 때는 병해충일 때는 미부상 감소라고 잡아야 되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죄로 병해충이 오면은 병해충 있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죄. 병해충에서도 이제 보상하지 않는 병해충 있잖아요. 요걸로 피해가 왔을 때는 미부상 비율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이론 많이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조금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실제 문제에다 적용 응용 사례 문제 있잖아요. 응용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돼요. 내가 벼 같은 경우도 다 문제에다 뭐 미부상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넣어놨으니까 지금 여기서 쭉 듣고 한번 이해하고 문제 잡고 기본 문제부터 몇 개 쭉 풀어보면은 여기 벼는 금방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 들을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하더라도 혼란스럽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고 문제를 통해서 적응해 나가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삭과 나랄수로 이제 산정한다고 했어요. 이삭은 뭐냐? 요런 게 폭이에요. 이게 폭이. 요런 것들 이제 폭이라고 하거든요. 폭이에서 요렇게들이 올라와요.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삭이에요. 이게 이게 줄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폭에 줄기가 있거든요. 이 줄기에서 이삭이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요게 다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이고, 이게 이삭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삭 있잖아요. 하나의 이삭에 이게 달려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달이라고 그래, 나달. 요렇게 이삭. 그래서 수량요소는 벼에 그 이삭수, 한 포기당 이삭수 있잖아요. 이삭이 몇 개 있는가? 요거하고, 한 포기에 한 개 이삭 있잖아요. 이삭에 나달이 몇 개 있는가? 나달수로 해가지고, 해서, 수량 요소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벼 수량 요소 대상은 벼만 대상하고 조사 시기는 수확 전 14일 전후에 조사를 해요. 이것도 조사 시기는 좀 알아놓으세요. 예전에는 이런 조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계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벼나 이렇게 있잖아요. 벼에서 수량조사 조사 시기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 전수조사 조사 시기는 꼭 알아놓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딱 좀 잘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 이제 수량조사 어떻게 하냐? 우선은 포기 있잖아요. 포기를 4포기를 선정해야 돼. 4포기는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4포기를 선정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험 가입 면적이 10,000제곱미터냐, 뭐 1,000제곱미터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4포기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조금 그냥 편해요. 수량조사를 하는 게. 그러면 4포기를 선정하면 이제 한 포기, 첫 번째 포기, 두 번째 포기, 세 번째 포기, 네 번째 포기, 요렇게 포분 포기를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해요. 포기당 이삭수. 그래서 포기당 이삭이 몇 개냐? 이삭이 16개 미만이면 1점을 주고 16개 이상이면 2점을 줘요. 2점. 이렇게 이제 표본포기를 4포기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 상태에다가 이 포기당 요런 이삭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16개 이상이면 2점, 16개 미만이면 1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기에서 뭐 1점, 뭐 16개, 17개, 15개 갖고 1점, 두 번째 포기는 20개 갖고 2점, 세 번째 포기는 뭐 17개 갖고서 여기도 2점, 네 번째 포기는 뭐, 12포기 해가지고, 이삭이 12개 해갖고, 이게 12개 해가지고, 12개 미만이면은 1점을 주거든요. 1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수에 따라가지고, 포기당 이삭수, 이런 이삭들이 있잖아요. 몇 개냐에 따라갖고 점수를 다 줘요. 4포기, 각각 4포기를 다 해갖고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삭수 점수를 일단 딱 줘요.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삭당 나랄수를 조사해서 점수를 보여요. 나달. 이게 나달 있잖아요. 나달.
요렇게 나라를 점수를 주는데 요렇게 한 폭이 첫 번째 폭에서 가장 평균적인 하나의 이삭 있잖아요. 이삭. 이 이삭을 선택을 해요. 이 이삭을 선택해 갖고 이 나달을 다 세요. 나달을 세 가지고 나달을 세서 51개 미만이면 1점, 51개에서 60개면 2점, 61개 이상에서 70개까지는 3점, 71개에서 80개까지는 4점, 81개 이상이면 5점을 줘요. 점수를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선택했잖아요. 이삭, 이거 여기 이삭 하나 선택해. 나달 있잖아요. 나달을 다 세 가지고 만약에 65개다. 그러면 여기쯤 3점을 줘요. 3점. 두 번째에서도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갖고 나달이 몇 개냐? 55개다. 55개다. 뭐 이러다 또 2점을 줘요. 2점. 세 번째 포기에서도 또 다 세요. 이거 나라를 하나 선정해가, 이삭 하나 선정해갖고 나달수 다 세가지고, 요게 이제 90개다. 90개다 하면 여기다 5점을 줘요. 5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기에서 또 이거 하나 선정을 해요.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요게 다 이제 나라를 세보면, 이삭을 선정해 나라를 다 세보니까, 요게 40개다. 40개다. 뭐 여기다 1점을 주는 거거든요. 1점. 요렇게 점수를 각각 구해요. 그리고 이삭수, 한 포기당 이삭수와 한 이삭당 나랄수 있잖아요. 한 포기당 이삭수에 따라 점수를 주고, 한 포기당 이삭을 선택해서 거기에다 나랄다에다 점수를 이렇게 다 부여하는 거예요. 점수를 부여해서 이 점수를 이렇게 다 부여를 한 다음에 수학 비율을 산정을 하는데, 수학 비율은 이삭 상태 점수와 나랄 상태 점수 합산해서 조사 수학 비율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점수를 다 합산을 해봐요. 이거 합산하고 이거 다 합산해보면 몇 점이에요? 이거 다 합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다 합치면 이삭수 점수가 6점, 나달수 점수가 11점이었고 다 합치면 17점이거든요. 이 17점. 그러면 수학 비율을 산정하는데 이삭 상태로 나달수 합산해서 17점이면은 수학 비율표에서 수학 비율 한산표라는 게 있거든. 한산표가 있으면은 만약에 17점이면 요 정도 돼요. 최저가 61%, 최고가 수학 비율을 갖다가 70% 요렇게 있거든요. 최저에서 최고. 그러면 저기 조사자가 있잖아요. 최고하고 값의 최저와 최고값 사이에서 결정을 해요. 이 나달수와 이삭 상태 점수에 따라서 조사 수학 비율표에서 있잖아요. 수학 비율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 수학 비율. 이 수학 비율 표가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표는 다 주어지거든요. 점수에 따라서 최저 최고 요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수학 비율 표를 주고 최저값을 적용해라, 최고값을 적용해라, 점수에 따라서 최저값, 최고값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그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수학 비율 있잖아요. 수학 비율을 하나 이제 딱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 보존계수라는 걸 또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 면적 보존계수. 이 피해 면적은 보존계수라는 게 뭐냐? 요렇게 전체 면적이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있으면 이 피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피해 면적 있잖아요.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고 피해 면적 이게 비율 있잖아요. 비율에 따라 가지고 보존계수를 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0% 이상 있잖아요. 30% 이상일 때는 이게 보통으로 봐가지고 피해 면적 보존계수는 1.0이갖고 더 이상 없어요. 없는데 이게 10% 이상이고 30% 미만일 경우 있잖아요. 피해 면적이 이게 좀 이게 경미하다 봐가지고 이게 피해가 별로 안 왔다가 봐가지고 요때는 피해 면적 보존계수 1.2를 잡았고 수확량을 조금 더 잡아주거든요. 이때는 조금 더 잡아준다는 거. 이때는 수확량을 좀 더 잡아주고, 그리고 피해 면적이 10% 미만이에요. 조금 왔을 때는 매우 경미하다고 그래갖고 피해 면적 보존계수를 1.2를 주거든요. 1.1에서 수확량을 좀 더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피해 면적 보존계수 있잖아요.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 또 매우 경미, 보통 요렇게 하면 요렇게 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해 면적을 갖다가 이 전체 면적 중에 피해 면적이 전체 1000제곱미터인데 피해 면적이 뭐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피해 면적 보존계수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매우 경미, 보통은 30% 이상,
그다음에 경미는 피해 면적이 10% 이상 30% 미만, 그다음에 매우 경미는 10% 미만일 때에 매우 경미로 봐서 피해 면적 보존 개수를 준다. 1.2, 1.1, 1.0.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피해 면적으로 전체 면적에서 피해 면적 주었을 때도 피해 면적 보존 개수 찾아올 줄 알아야 되고, 요렇게 해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주어요. 표준 수확량에다 조사 수확 비율 있잖아요. 여기서 산출한 조사 수확 비율, 만약에 여기서 17점이 나왔고 최저값으로 그러니까 61%가 나왔으면 조사 수확 비율을 61%를 적용해요. 조사 수확 비율을. 그다음에 피해 면적이 뭐 40%다. 그러면 피해 면적 표준 개수 1.0 해갖고 요렇게 해서 수확량을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수확량. 요렇게 산출하는 게 저기 수량 요소 조사로 해서 수확량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수량 요소 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간단하고 현장에서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보상 수확량 산출은 미보상들은 평년 수확량 수확량과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가면 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에다 피해료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빼서 보험금을 산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 이제 수량 요소 조사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체 내포기 있잖아요. 내포기를 선정했고 내포기를 가입면적 문항에 선정한 다음에 포기당 이삭수 있잖아요. 이삭수에 따라서 포기당 이삭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16점 16개 미만이면 이삭 1점이고 16개 이상이면 2점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한 포기당 한 포기에 그 이삭 평균적인 이삭에 달려 있는 나달 있잖아요. 나달을 다 세 가지고 점수 부여하는데 51개 미만이면 1점, 51에서 51개 이상 60개까지 2점, 61개 이상 70개까지 3점, 71개에서 80개까지는 4점, 81개 이상이면 5점을 준다는 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점수 다 합쳐갖고 조사 수확 비율 표에 있잖아요.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에서 이제 최저하고 점수에 따라 최저 채권값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조사자가 이제 저 어떤 결정을 한다. 조사 수확비를 최고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최저값이나 최고값 사용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그걸 그냥 구해놓고 조사 수확비를 구해놓고 피해 면적 보존 개수, 피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존 개수를 하거든요. 10% 미만이면 매우 경미에서 1.2를 주고, 10% 이상 30% 미만이면 경미로 해서 1.1을 주고, 이제 30% 이상이면 1.0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다 조사 수확 비율 곱하고 피해 면적 보존 개수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수확량으로 이렇게 봐버린다.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 수량 요소단은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으로 그 값을 정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에 이렇게 막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야 돼요. 저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해요. 이거 하고 이제 내가 이론 다 설명하고 문제 풀어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 수확량 산정 원리 이제 표본조사나 전수도 있잖아요. 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리에서 산정하는지 요거 좀 간단히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험에 가입한 면적 중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이제 산출하는데 주택 및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 경작 면적에서 빠져요. 보험 갖다 전체 가입 면적 중에서 만약에 논이면 논 안에 주택이나 창고가 있다. 그 면적을 빼고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해요. 실제 경작 면적. 그러면 이 실제 경작 면적 나중에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피해가 오면은 수확불능 이제 고사 면적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확불능 고사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과수에서는 포도나 이런 것들에선 수확불능 주수라는 게 있고 고사 주수가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수확불능 주수는 나무는 죽지 않은데 수확을 하나도 못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논작물이나 밭작물에서는 수확불능이나 고사면적이 똑같거든요. 1년 단위로 작물을 생산하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수확을 하나도 못 온다. 그러면 이게 고사면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확불능, 고사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불능 면적은 이제 작물은 죽지 않았는데 수확을 하나도 못 오는 면적인데, 이거 작물을 잡고 그 해에 수확을 하나도 못 오면 고사나 똑같은 거죠. 고사는 보상하는 재료 고사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은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채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이요. 미보상 주수가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잖아요. 이게 주수인데 여기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보상 면적, 보상하지 않는 재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이나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한 면적,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학불능된 면적, 보상하지 않는 게 붙으면 다 미보상 면적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타작물 면적은 이제 논인데, 여기가 논인데, 요렇게 이제 요만큼 콩 심어졌다. 요거는 이제 타작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작물. 기수학은 이미 수학해본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 현장면에서 수학불능 고사 면적,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 뺀 게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거든, 조사 대상 면적. 요렇게. 그래서 실제 현장 면적은 수학불능 교사 면적이 되든가,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이 있잖아요. 이 조사 대상 면적. 요 그냥 쉽게 해서 이 조사 대상 면적은 그냥 정상이죠. 정상 면적. 요 면적들 다 합친 게 실제 경작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불능 고사 면적, 타작물, 미부상 면적, 타작물, 기수학 면적, 정상 면적, 이건 다 실제 경작 면적이 된다는 거. 주택 및 창고는 실제 면적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사 대상 면적으로 이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표본 구간의 작물 다 수확해가지고, 다 수확해서 그 표본 구간을 면적으로 나눈 게 제곱미터당 수확량이거나 유효중량이거든요. 이렇게. 예, 표본 구간에 작물 다 수확해서 그 작물 무게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되는 거다, 이게. 뭐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나 유효중량이나 조사 대상 면적 곱해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확량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수확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미보상의 타작물 기수확량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을 했다고 해갖고 보상을 안 하거든요. 보상을 안 하니까 여기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불능 고사 면적은 수학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제로로 보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다 요거 곱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수확량하고 요거 미부상 면적하고 타작물하고 기수학 면적에다 제곱미터 평균 수확량 곱한 거 있잖아요. 이 수확량 두 개 곱한 게 수확량이 되거든요. 이게 수확량이 되고, 전수조사에서는 이거 다 조사 대상 면적을 다 수확을 해버리니까 이 조사 대상 면적에서 다 수확량 이제 중량하고 미보상물 타작물 기수학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이거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거 곱한 게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에서 이렇게 수확량 차이 있잖아요. 수확량 차이. 요거는 수학이 제로니까 이 수확량 차이를 보상하는 게 수학감소 방식이거든요. 논작물, 밭작물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표본조사할 때는 미보상 면적에다 타작물 면적에다 기수학 면적에다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여기 표본 구간 선정하고 수확량 산출한 거 있잖아요. 제곱미터 수확량에다 유효중량 요거 곱한 게 수확량이 되는 거고, 전수조사 때는 미부상 면적의 타작물에다 기수학 면적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 먹고 수확했다고 해갖고 그거 합산하고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있잖아요. 이 전체 수확량을 더해버리면 이게 전수 다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원리에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산출을 하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표본조사 있잖아요. 이제 표본조사하는 거 논작물에서 벼밀, 보르다 다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다 하고, 여기 시기는, 조사 시기는 언제냐.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있잖아요. 요때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따라오세요. 표본조사 시기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수량요소는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이게 하면 되거든요. 자,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있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은 이게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나 수학불능 면적에 대해서 미보상하고 타작물 면적 있잖아요. 기수학 면적 빼버리면 돼요. 요거 빼고 조사 대상 면적으로 이제 표본 구간선을 산정하고, 표본 수간 수는 이제 그 정해진 이제 표에서 산정하면 돼요. 산정한 다음에 표본 구간당 내포기를 선정을 하거든요. 내포기를 선정해서 내포기에 포기당 길이와 간격에서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포기 다 이렇게 배가지고 이게 홀대를 훑어가지고 다 수확을 해갖고 무게를 측정해야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본 구간당 이게 전체 조사 대상 면적으로 이제 표본 구간을 정한 다음에 표본 구간당 내포기 있잖아요. 내포기 하나, 둘, 셋, 넷, 내포기씩 이게 다 이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 내포기 다 이거 이제 내포기 배가지고 이걸 수확을 하거든요. 내포기 수확. 여기 다 수확은 홀대를 훑어야 되거든요. 홀대를 해갖고 요거 무게를 다 재면 돼. 여기에 표본 구간 이제 여기 다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게에다가 표본 구간 있잖아요. 여기 표본 구간에다 여기 내폭의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하고
이 간격 곱해서 이 한 구간당 면적 있잖아요. 한 구간당 면적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거 내폭이 있잖아요. 다 헤어가지고 나달 있잖아요. 다 홀대를 훑어갖고 그거 무게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표본가다 내포기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농지미 조사상단을 그 내포기를 두 포기로도 선정 가능해요. 약식 조사할 때에 내포기를 이제 두 포기로도 이제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표본구간 선정할 때 있잖아요.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세 구간,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구간, 3,000제곱미터 이상 4,000제곱 미만일 때는 5구간, 5구간을 선정하고 4,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 미만 6구간, 5,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 미만 7구간, 6,000제곱미터는 8구간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6,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있잖아요. 6,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6,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있잖아요. 미만일 때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2하면 돼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저가전 종합에서는 저기 조사 대상 주수에다 더하기 7을 했잖아요. 7을 했는데 이게 벼에서는 6,000제곱 미만일 때는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2를 하고 6,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8구간을 선정한다는 거. 최소 면적이요. 이게 더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8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조사 대상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5구간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조사 대상 면적이 5,500제곱미터에 돼도 7구간, 3,500일 때는 5구간, 2,500일 때는 4구간 이렇게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 대상 면적 6,500일 때는 8구간, 그 다음에 8,500일 때도 8구간 이렇게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는 조사대상면 6,000제곱미터일 때는 조사대상 면적 플러스 2를 하고 6,000제곱미터 넘어가면 8구간으로 픽스돼갖고 이렇게 선정하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하고 벼 있잖아요. 벼는 중요하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구간, 최소 표본구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숙제를 해 놓으세요. 요게 이제 또 시험에 이게 뭐 안 주어 볼 수도 있어요. 뭐 조사 대상 면적이 4,500제곱미터인데 최소 표본 구간을 선정했다. 선정할 때 그리고 표본 한 구간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일 때 할 때는 이런데 그 표본 구간 면적 합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표본 구간 이렇게 있잖아요. 4,500 6구간 해가지고 거기다 6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이제 숙제를 해놔라. 보험금 산정할 때는 제곱미터당 표본구간 유효중량을 산출해요. 유효중량. 표본구간 유효중량 합계는 표본구간 작물 중량. 이게 표본구간당 내폭이 선정해갖고 이 작물 있잖아요. 다 홀대를 훑다가 수확을 한 다음에 1- 노수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1- 함수율 나누기 1- 기준함수율이 있거든요. 이게 함수비거든요. 함수비. 이거 이제 노수율하고 함수비를 갖다가 곱해주는 거거든요. 1- 노수율 이게 7%예요. 7% 노수율 7%.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벼가 이제 홀대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꺼끌꺼끌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남아 있잖아요. 매끄럽지 않으니까 요게 한 7%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 7%를 감해주고 93%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노수율 7%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 함수율은 이게 수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함수율이라 뭐냐면 보관하기 좋은 수분의 양이거든요. 수분의 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 같은 벼 같은 거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아스팔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이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수분을 적당한 수분만 남기고 이렇게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말리는 거거든요. 보관하기 좋은 수분의 양을 갖다가 기준 함수를 하는데 기준 함수는 찰벼하고 밀, 보리는 13%고 매벼는 15%고 콩하고 팥은 14%거든요. 콩하고 팥도 그 밭작물에서 이제 함수율을 정하는데 이거 같이 좀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이 함수를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노수율 7% 알고 있어야 되고 찰벼라는 것은 우리가 찰밥 만드는 때 쓰는 그 쌀 있잖아요. 찰밥 그 쌀을 찰벼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먹는 벼는 갖다 매벼. 그리고 찰벼하고 밀, 보리는 기준 함수율이 13%고 콩하고 팥은 14%고 매벼는 15%다. 요건 좀 암기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은 내폭의 길이에다 포기당 간격을 곱한 다음에 표본구간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구간당 내폭의 길이 포기당 간격이 거의 동일해요. 기계로 심기 때문에. 그래서 내폭의 길이다 포기당 간격에다 표본구간수를 곱해버리면 표본구간 면적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각 구간당 내폭의 길이가
포기당 간격 있잖아요. 각 구간당 면적을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기계로 심기 때문에 표본구간 면적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제곱미터당 표본구간 유효중량은 표본구간 유효중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눠버리면 되죠. 뭐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 나눠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유효중량 있잖아요. 요거를 곱한 다음에 미보상호 타작물로 기수학 면적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 곱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출하면 되네요.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현장에서 고사수 수확분의 미보상 타작물 면적에다 기수학 면적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피해로는 평수 미평으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보다 피해로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곱미터당 유효중량이 있잖아요. 유효중량 산출하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이게 밭작물이나 농작물이나 표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유효중량만 정확히 산출하면은, 산출하는 수월해요. 그거 산출하는 거. 수월하니까,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할 때는 벼밀, 볼 다 해당되는데, 요거는 기계 수확하는 농지에 한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다 기계로 수확하죠. 예전에는 막 손으로 베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고, 조사 시기는 언제냐? 수확 시에 한다는 거, 수확 시에 한다는 거. 보험금 계산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있잖아요. 작물 중량에다가 요것도 함수율을 정해야 돼요. 1만에서 함수율마다 1만에서 기준 함수율. 그리고 이제 함수율은 이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나 모두 다 3회 실시하고 평균값 쓰거든요. 저쪽 콩 가면은 콩하고 팥은 표본조사 3회, 전수조사는 10회인데 벼에서는 전수나 표본조사나 함수율은 모두 다 3회 실시해요. 3회. 이렇게 한다면 이제 수확량은 조사대상 면적 수확량이 있잖아요. 여기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 있으면 해서 그거 합산해서 수확량 산출하면 되고, 미보상 감소에서 피해로서 보험금까지는 이건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렇게 평수 미평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대상 면적 수확량 있잖아요. 여기 할 때게 작물 중량에다 함수율 이렇게 함수비 적용한다는 거.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트럭 있잖아요. 트럭 같은 데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 다 곡물 접장이나 톤백 같은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 통째로 다 전수조사하면 싣고 가버려갖고 논에서 수확한 거 있잖아요. 여기 미국 처리장 가가지고 종합 미국 처리장 가가지고 요거 통째로 무게를 재버려요. 차체로 가갖고 차체로 가서 무게를 재버리고 차 무게 빼버리면 전수조사 다 중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산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거 이제 논작물까지 했어요. 벼하고 논작물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놔야 되고, 이게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표본조사, 전수조사, 수량조사 요거는 여러분 이제 보험금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요거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제 기본 문제 조사 방법하고 기본 문제 풀어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면은 요거 요렇게 하는구나. 요거 그렇게 쭉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보험금 논작물, 벼 포함해서 논작물 수확량 산출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